장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약 한 마이너스 3%. 다만 장 시작 초반부터 정말 오늘은 대놓고 시장을 조각냈죠. 어제 연인에게 헤어질 거면 아싸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어장 관리하지 말랬더니 오늘은 정말 한마디 정도 아싸하게 내뱉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희망 고문의 늪에 또 빠졌는지 차트를 보면 정말 잔혹하게 기록돼 있죠. 장 개장과 동시에 11시 15분까지는 갭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단 한 차례의 유의미한 반등도 없었어요. 최저점까지 수직 낙하했죠. 오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차트 하단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 막대가 있죠. 이 구간이 바로 그동안 36조 원의 신용 잔고 중 상당 부분이 반대 매매로 터져나온 구간이에요. 외국인 큰손들이 비책 프로그램 매매 기계를 통해서 이 투매 물량을 더 낮은 가격으로 유도하면서 시장을 짓눌렀죠. 그리고 11시 15분부터 1시까지는 기계적 차익 거래가 만든 가짜 바닥인데 하단을 찍은 후 지수가 7290선까지 약 150포인트 정도 반등을 시도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찐 수급이 들어와서 산 게 아니에요. 지수가 빠지니까 기관분들의 후술하겠지만 매수 차익 거래가 컴퓨터가 가동되면서 기계적으로 유입된 물량이에요. 즉 싸니까 싸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로직상 이건 사야 된다는 영혼 없는 매수가 만든 반등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살짝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살짝 빠지는 영혼과 에너지의 고갈 상태죠. 거래량 막대가 오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미 개인분들은 오전 반등 때 물타기로 총알을 다 소진한 거죠. 기관 역시 차익 거래로 받을 수 있는 물량 한도에 도달한 거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정말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현물을 매도했죠. 이제 장 막판에 던져 마지막 폭탄을 일발 장전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7점 초반대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분들이 본전 매물대가 계속해서 그 시체가 너무나도 두껍게 쌓여있는 게 문제예요. 즉 앞으로의 반등이 어마무시하게 외국인 기관 자금이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윗 공간이 텁텁한 거죠. 분봉들 기준의 이평선들이 지금 모두 주가 위에서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폭포수 차트의 전형이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조금만 오르려 해도 이 이평선이 머리를 때리는 강한 저항을 받게 돼요. 정말 당황스러운 게 5월 7일 이후로 지금 5월 19일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은 지금 6.5조 원 가까이 던지고 있죠. 그만 팔아제껴도 되는데 정말 계속 팔아제껴요. 이제 무려 그 금액이 무려 5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의 예탁금 잔고가 이제 고간이 비어가는 단계예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돈을 흥청망청 마구 비싼 회사들을, 코스피를,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한미반도체를,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의 롤스로이스를 계속해서 비싸게 사고 있다 보니까 가게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 선물도 현재는 약 4,000계약으로 줄어들었지만 장중에는 약 한 10,000계약 정도 계속해서 하방을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어제 보여줬던 선물 브레이크는 이제 완전히 풀렸고 현물로 밀고 선물로도 먹겠다, 꽁도 먹고 알도 발라 먹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일 미약했지만은 아주 살짝의 반등, 조그마한 말아올림, 이건 누군가가 개인분들을 구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개인분들이 으쌰으쌰 그 의지로 서로 힘을 내준 것도 아니에요. 슬픈 거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희망도 결국에는 기관들이 상황을 발라먹기 위해서, 즉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익거래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금액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은 오늘 기관은 거래소 현물에서 장중에는 약 마이너스 2천억 정도로 유지했어요.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리고 선물에서는 약 플러스 10,000계약 정도, 주식은 팔고 선물은 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백코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물 가격이 현물 지수보다 훨씬 싼 상태, 즉 기관의 기계는 비싼 주식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를 단행한 거예요. 기관이 선물을 1만 계약 넘게 샀다고 해서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선물을 보험으로 사둔 거예요. 기관조차 하락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개인분들만 오늘도 6조 원 넘게 정말 외롭게 독박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전교 1등인 외국인이 대놓고 도망가고 있고 간장인 기관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기 책상을 파는 중이에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구입 예약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는 진짜 스마트폰, 현물 주식이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예약권,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인 게 진짜 스마트폰은 100만 원인데 예약권은 9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게 백코데이션이에요. 미래가 더 싸다는 공포. 기관의 계산은 이제 머리를 써야죠. 지금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팔고 현물 매도해요. 이게 동시에 90만 원짜리 예약권을 사두면 이게 선물을 매수하는 거죠. 나중에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가 되든 나는 앉아서 10만 원을 벌잖아.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그런 거는 너무 어렵고 이렇게 차익거래 하면은 돈을 벌잖아 앉아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관이 선물을 1만 계약 샀다고 해서 와 기관이 상방에 베팅하는구나. 역시 대한민국 개미의 우군이야. 이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관은 주식을 더 마음 편하게 던지기 위해서 무위험 수익에는 보험을 들어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종국에는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매도 가속 페달이 되는데 결국 반대 스위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식을 팔 때는 내가 팔았는데 내일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솔직히. 이게 제일 뼈아픈 지점이죠. 하지만 저 보험을 든 기관은 그런 걱정이 0%예요. 나는 이미 100만 원에 팔았고 90만 원에 살 권리를 챙겨놨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시장가로 마구 던져도 전혀 무섭지 않다. 그래서 기관은 외국인이 던진 폭락장에서도 주가를 방어해주기는커녕
본인들의 확정 수익,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외국인보다 더 차갑게 주식을 대하는 거죠. 왜 매도 가속 페달이냐면 이게 하락의 악순환인데 외국인이 주식을 던져서 지수가 조금 빠져요. 지수가 빠지니까 선물 가격이 더 싸지죠. 백코데이션이 심화됩니다. 그럼 결국엔 기관의 기계가 와 보험금 차익이 더 커졌다. 지금 주식 더 팔아. 그렇게 소리치죠. 기관이 주식을 더 팔면 지수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지수가 떨어지니까 개미분들이 겁먹고 투매를 하죠. 종국적으로는 외국인은 살짝 밀었는데 기관의 보험용 매도가 기름을 부어서 지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막판에 가면은 기관은 굳이 지금 지수가 위로 오르던 하락을 하던 어쨌든 버티는 걸 원하진 않아요. 위로 올라가던 아니면은 빨리 7,000선 밑으로 패대기 쳐지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주포가 지금 하방으로 계속 압박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본인들의 보험금 정산이 끝나고 다시 싼 값의 주식을 살 새 판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하루 이틀간 단차는 존재하겠지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금일 19일 화요일에는 오늘의 저가 부근으로 계속해서 시들시들 힘이 없잖아요. 지금 중력의 법칙처럼 주가가 조금씩 또 떨어질 거고, 또 그래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장 막판에 뒷차익 프로그램 매도 잔량을 동시효과 쏟아 부으면서 풋옵션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2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쩌면 또 비명의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월요일과 화요일 물린 개인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동시효과 때 또 터져 나오죠. 그래서 또 개파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운이 나쁘면 7차선이 붕괴되는 언더슈팅, 그리고 21일 목요일 즈음에는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겠죠. 7,000선 밑으로 밀리면, 그리고 코스피 200 현물지수 같은 경우는 1100선 정도가 되겠죠. 하락에 베팅했던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되사는 숏 커버링이 들어와요. 이때 급반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의 반등은 구조 대 필이지 랠리의 재개는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7,400, 7,600선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두텁다 보니까 굳이 그리고 또 이걸 뚫어줄 마음도 없습니다. 다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과거에 급락 월상의 패턴에서 급락 정도만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주말 리스크와 2차 청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외국인 큰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진 50조 원 가까이 챙겨 나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들고 들어오는 저점이 지수가 지금보다는 최소 10에서 15% 더 빠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6,500선 정도가 될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나오는 반등이 중단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예외겠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단기 골든타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최근 한미 반도체가 수급의 공동묘지 구간에 진입했죠.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 사이에서도 지금 하락 독박을 굉장히 많이 덮어쓴 꼴인데,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AI 사이클의 단기 종료를 뜻하고 있음을 혹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미 반도체의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숫자의 향연이 정말 잔혹했죠. 5월 12일에 정점인 42만 6천 원을 찍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시세를 마지막까지 띄웠어요. 물량을 넘기기 위해 판을 띄우는 마지막 단계죠. 바람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단 2거래일 만에 15일부터 18일 대학살이 일어났죠. 개인분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물량을 15일부터 현재 19일까지 고점에서 다 받아내시고 계세요. 반면 외국인은 파티 차익 실현 축포를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지선이 없는 자유낙하 중인데, 재밌는 점이 한미 반도체가 향후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거울로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와 약 28만 8,500원대, 그리고 5월 10일 고점까지의 그 구간이 정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졌죠. 받아줄 지지층이 없어서 그래요. 캔들의 기준선들을 수직으로 뚫고 내려왔는데 추세의 완전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남은 물량도 여전히 수익권이에요. 솔직히 주가를 20만원 초반까지 밀어버려도 그렇게 딱히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분들 중 일부는 지금 물려있는 상태예요. 특히 5월 14일 고점에서 금융투자가 상당한 물량을 쏟아부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부에선 팀장님한테 혼나고 난리도 아닐 텐데 결국 본처인 35만원 근처만 오면은 물량을 미친듯이 던질 강력한 저항군으로 변한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수직 낙하해버린 이유는 이미 주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본 재무제표가 정말 껍데기만 남은 성적표였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봐도 매출액이 수직 낙하했어요.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66% 폭락해버렸죠. HBM3용 TC 본드 수주가 삐딸락 되었다는 업계의 우려가 숫자로 확인되었는데 AI에 대한 무한 성장을 시장은 기대했잖아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문이 3분의 1 토막난 상태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멸됐죠. 전년에는 약 697억인데 올해 1분기는 약 85억 원, 88%가 폭락한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47%에서 16.6%로 주저앉았죠. 물론 이것도 훌륭한 숫자지만 고정비인 인건비, 공장 유지비 등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흘러 녹아내려 버렸죠. 전형적인 어닝 쇼크예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착시가 있는데 약 190억, 영업이익은 84억인데 순이익이 190억이죠. 금융수익은 169억 덕분이에요. 본업인 장비 판매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현금의 이자나 주식평가이익, HPSP가 있죠. 이걸로 연명한 거예요. 장사는 망했는데 통장 이자로 버텼다. 그런데 문제는 본체인 한미 반도체와 자회사들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 본체인 개별 영업이익이 약 69억 원, 연결 영업이익이 85억 원이었죠. 본체에서 발생한 이 비중이 전체의 80% 수준이에요. 자회사들 같은 경우 딱히 유의미한 방어막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즉 한미 반도체의 핵심인 본체 장비 수주가 무너지면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외통수 구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정말 쇼킹한 점은
시가총액이 몇십조인 회사가 지금 분기에 영업이익 84억을 냈죠. 이를 연 환산하면은 340억이죠.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35조였죠. 그러면은 이 35조를 340억으로 나누면 PER이 약 1000배인 회사예요.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HBM4가 미래라고? 야, 그건 1, 2년 뒤 이야기고 지금 당장 실적은 PER 1000배 수준? 미친 가격이지. 다 던져. 이게 5월 15일 D책 프로그램에도 폭탄의 실체죠. 그래서 앞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이 1,500억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주가는 이 PER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즉 현재 주가 수준에서 18만원, 21만원, 전년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죠. 여기까지 하락의 중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매집의 조건은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강력한 수주 공시가 먼저 떠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찍히지 않는 한 리포트는 이제 시장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이번 성적은 AI 성장주의 배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의구심이 들죠.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빅테크들은 실적이 미친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빵인 HBM이 미친듯이 팔리는데 왜 5분인 TC본더 이걸 파는 한미 반도체의 실적은 왜 박살이 났지? 궁금해진 대목이죠. 물론 장비주의 숙명이 있다 보니까 빵집 주인과 5분 제작자인 한미 반도체에 시차가 존재는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장비사예요. 이 둘 간의 실적은 비동기화될 때가 많죠. 설비 투자의 선행성인 게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은 건 이미 사전 오븐으로 빵을 구워서 엔비디아에 팔고 있기 때문이죠. 즉 빵이 잘 팔린다고 해서 매달 새로운 오븐을 살 필요는 없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가진 장비로 풀 가동 중인 거죠. 즉 소비는 폭발하지만 투자는 숨을 고른 중인 거고 AI 사이클이 분명 종료된 건 아니지만 이 선행 회사들의 투자 재개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문이 한미 반도체까지 내려와야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밸류에이션과 한미 반도체의 기업 가치와 더불어 코스피 8천을 뚫고 9천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증빙서가 되는 거예요. 즉 AI라는 산업혁명 때문에 주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태양계를 뚫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때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의구심이라는 게 이 한미반도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은 숫자들과 미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모든 산업의 사이클과 성장이 1호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이 많이 달려있는데 이 국채금리의 폭등은 이제 과거의 AI는 돈 빌리기 쉬우니까 일단 무조건 지르고 보자 했죠. 장비주들의 폭등이죠 그럼. 근데 현재의 AI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 진짜 돈이 되는 것. 하이닉스 칩 판매만 남기고 불확실한 투자, 신규 장비 발주나 이런 거는 신중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에서 그리고 코스피에서 지금 50조 원 가까이 돈을 빼가는 이유는 AI가 망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5%, 6%인데 2년 뒤 실적을 미리 땡겨온 PER 1000배짜리 장비주를 들고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